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투표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어제 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 킥보드 두 분 타봤어요? 제 몸을 받쳐줄 킥보드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아마 킥보드 타면 바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성 기자하고 저하고는 달구지를 끌어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뭐죠? 네, 엉망이 된 전직 대통령 사저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양산 사주 앞 시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언어 폭력이 뭐 심각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거주 중인데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한 달 내내 이 보수단체의 시위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들의 이제 영상을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비서실 측은 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에 반복되는 일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실제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좀 원색적인 욕설에 이 고성에 섞여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이용해 그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고 뭐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평산마을에 한 70여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던데 마을 어르신들도 병원 치료를 받을 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방금 전에 이제 정상훈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소음으로 어르신분들은 사실 낮에도 오침을 취하시기도 하거든요. 낮죠. 그렇죠. 이것도 할 수가 없는 데다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욕설입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뭐 어르신분들을 향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욕설을 들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방송에 출연한 한 평산마을 거주 주민의 말에 따르면은 욕설 집회로 노인 10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피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도 있지만 적어도 피해는 안 주는 정도가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오늘 뉴스 공장에서 평산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했던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이 평산마을에서 이 도예를 하시는 이제 신한균 씨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분은 이 첫 번째로 이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건물끼리 막혀 있기라도 한데 여기는 뻥 뚫려 있어서 이 소리에 대한 피해가 상상 초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는 뭐 거의 욕 페스티벌이다라고 이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새벽부터 확성기를 틀고 또 그 소음보다 괴로운 것이 욕설이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이제 장송곡을 트는 단체도 있다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그 우리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웃사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데 못 지켜줘서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법상으로 참 제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집회 신고를 냈고 우리 또 시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시법입니다. 집회와 시위 관련법에는 이게 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마땅히 제지할 만한 구실이나 관계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욕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도 적절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타인의 명예 그리고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 21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찰이 법상으로 제지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 금지를 개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포함해서는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대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욕설하는 걸 버젓이 듣기만 하고 참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현재 이제 그 글은 원래 처음 올렸던 글은 지워져 있다라고 하고요. 이 문다혜 씨의 얘기는 이 증오와 쌍욕만을 배서라도 외친다라고 비판을 했고 사저 앞 시위를 들이받을 생각으로 왔는데 이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조용해지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현실은 참 참담하고 무력하고 또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이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고 또 괴로움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뉴스공장에 아침에 나왔던 그 평산마을 그 주민은 보면은 그 집회하는 단체가 보수 단체라고 하는데 보수 단체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도 욕설 막말을 막 하다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마디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제재가 힘들다면 저도 좀 정치권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뭐 못마땅했던 법안이 있다면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또 그걸 또 크게 또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떤 건 못마땅했다. 그런데 욕설을 하고 직접적인 폭언을 할 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이런 이제 요구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반응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정상 기자, 문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네, 최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그 양산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고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 집시법으로 처벌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산마을 주민들도 계속되는 이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식욕 부진에 따른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보수단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지방선거 D-1입니다. 자, 하루 앞입니다. 이제 각 정당이 제시한 승리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5-6석,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네, 17개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5-6석 정도면은 이제 선방한 것으로 보고 이 최대 7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일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위 뭐 컨벤션 효과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광역단체장 3석에 이 제주도지사 선거를 좀 우위로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 경기도나 충남, 인천, 강원 등에서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국민의힘은 이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도를 박빙 지역으로 보고 이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 지방선거 승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4년 전 2018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018년에는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정상 기자 이야기를 한 대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경기도 수도권은 상당히 인천까지 포함해서 인천 계양을 보궐 지역까지 상당히 초미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방송 3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26일부터는 공표 금지거든요. 23일부터 25일까지 MBC, SBS, KBS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의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토대로 해서 보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 9곳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곳입니다. 그래서 경합 지역이 4곳이기 때문에 이 경합 4곳을 반반씩 가져간다고 보면 국민의힘이 11곳 또 더불어민주당이 6곳인데 뭐 최종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12세 곳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경기도가 워낙 또 접전이고 충남도 접전이고 세종도 접전이고 또 제주도 접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배종찬 소장님은? 뭐 설사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TBS 교통방송 네. 개표 방송에 또 핵심적으로 출연을 하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또 바쁘시겠네. 예. TBS만 출연합니까 내일? 다른 데도 출연합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저 그리고 정상 기자, 네. 제가 아까 정상 기자 얘기할 때 제가 컨벤션 효과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이 파르르 떨리더라고. 저 사람이 컨벤션 효과도 알고 있구나. 그 떨리는 걸 또 보셨습니까? 또? 맞죠. 네. 예리하십니다. 자, 서울과 계양을에서는 말이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아주 급부상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주택 20만 호를 지어서 네. 이른바 제2의 판교로 육성하자라는 이 수도권 서부 대개발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부 대개발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포나 서울 서부 그리고 인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상당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김포공항이 있어서 좀 낙후된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이 뭐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대체공항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인천공항에는 이제 GTX를 설치를 함으로써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서울 서부, 뭐 김포, 인천 계양, 뭐 검단 등을 연계한 이 대규모 개발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큰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다가 한 청취자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김포공항 이전은 강서, 양천 구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항공소음 피해를 해소시키고 흐트러져 있는 물류단지 및 트럭 터미널로 변경해서 지역 경제도 기여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인데 강서 양천에 계신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인근 지역이죠. 김포공항이.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청취자도 이게 수건사업이다 얘기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급조된 공약이다 이러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충수이자 헛발질이다. 선거 막판 여론의 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조된 공약이다라고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제안한 해저 터널은 도무지 그거는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냐며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해저 터널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그거 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 보도가 된 정상 기자도 알 텐데 보도가 된 이야기가 이제 이 남해안 쪽에서 네. 제주도로 해저 터널을 연결시키면 꼭 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새로운 안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힘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뭐 관련해서 뭐 사실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관련돼서 계속해서 공약은 나왔던 상태였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네, 뭐 물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당시 공약을 했던 그쪽 이제 구청장 후보가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이분이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이제 지난 대선에도 같이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돼서 사실 뭐 이전부터 사실 이 얘기는 나왔던 얘기 아니냐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양천 사시는 저 청취자분도 의견을 주신 적이 있고 에코블링이라는 청취자께서도 공항 근처 사는 저는 창문도 못 열고 있지만 괜찮던데요. 이런 또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 좀 해보자고요.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던 시절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김인혜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서 이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동연 후보가 이제 경제부총리로 재직을 하던 시절에 이 최측근 인사와 관련된 업체에서 이 기획재정부의 명절 선물을 구매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017년 설에는 이 명절 선물 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맡겼었는데 이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김동연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기재부 시절에 이제 명절 선물 세트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했고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김동연 후보가 이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육성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물값을 15억 원가량 줄여서 신고했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주식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 모든 변화를 저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가 이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김은혜 후보가 이 남편 재산을 16억 원 가량 축소 신고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네. 김동연 후보는 이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또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이다라고 했고 저렇게 흠집과 잘못이 많은 후보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것에 참담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공지문이 다 붙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더라고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지금 막판에 이미 사전 투표는 끝난 이후에 경기도 선거의 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지난번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할 때 강용석 후보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 금지를 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해외로 간다면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이 법무부와 검찰이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강용석 후보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3년 이 성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관련 내용으로 또 이제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지방선거 내일 끝난 이후에 결론을 낸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된 사안이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상반된 의견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강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김포공항 덕분에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에 공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주변에 아파트 못 지어 개발 안 된다는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김포공항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또 반대로 강서구의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발전에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김포공항 근처에 살아보든가 비행기 접근성이 필요하면 여행 많이 다니는 서초, 강남, 용산에 유치하세요. 예, 김포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특별감찰관 한다? 안 한다?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제 나온 보도였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이 막강한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이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특별감찰관을 없애는 대신 이 검경에서 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 수장님, 특별감찰관이 네.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특별감찰관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도 관련이 되고 이른바 사정 기능입니다. 대통령 측근 또 인척의 비리 또는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렇다면 측근 친인척 비리 예방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또 인식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또 공정, 상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서는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것이죠. 그렇게 논란이 거세지니까 소위 윤핵관 정치인들이 특별감찰관 한다 이렇게 또 손을 그었어요. 네,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나섰는데요. 이 장제원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뿐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당선인 시절에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현행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폐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해온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른바 네 글자입니다. 어불성설. 안 한다고 특별감찰관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과는 좀 상관없는 엇박자 발언이 나온 거인 이 발언이 다른 데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어불성설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다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라면 이 대통령실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평산마을에서 비상식적인 욕설과 고성을 내뱉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고마해라. 마했다 아이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가 너무 그 영화 친구의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고마해라. 마했다 아이가. 그래요? 네.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애들도 그런 유치한 짓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한데? 뭐 괜찮은데 음향이 AI 음향이 좀 높네요. 요즘 천PD가 너무해요. 더위 타나요? 배종찬 소장한테만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김현우 정상근 PD도 기자한테 무심해. 음향을 들었대요. 네. 자, 내일 하여튼 진행자가 얘기할 때는 조금 좀 말씀을 안 내일 해주셨으면 개표 좋겠어요. 방송 예. 네, TBS와 함께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TBS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세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